안녕하세요. 이병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월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보면 꽤 많으신데요.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얼마나 내야 되느냐, 내가 세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월세, 임대, 소득세 주변에 보면 난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개발되는 호재가 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변두리에다가 주택을 매입하고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1억에 예를 들면 월세 4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세를 준 거예요. 자, 잠깐 동안 세를 주고 말아야지 그랬는데 이 개발이 자꾸 안 되면서 3년째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임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임대에서 월세 40만 원만큼 계속 받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향에 월세, 살던 집을 월세로 주고요. 그리고 또 빌라 하나 또 얻어가지고 또 월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택을 가지면서 월세를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게 세금을 내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것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이, 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나온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어요. 벌면 세금 나오는데,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데, 이런 것들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라고 하면서, 네 번 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겠다라고 이제 거두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얼마 벌었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일환으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월세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하는 자, 누가 월세를 주기 때문에 월세 임대소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를 부담하는 자가 뭔가 신고하게끔 하면, 이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신고하게끔 하면, 그럼 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에서는 그러면 얘가 월세 냈다고 신고했으니까 월세를 받은 자가 있겠구만, 그 자한테 세금을 걷어가야지라고 하면서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월세에 대해서는 부담한 자한테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는 걸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 혜택 받으려고 월세 냈다고 세무서에다가 알리게 되면, 자기들이 세액공제는 세금 줄이는 혜택 받으려고 구세청에 알리게 되면, 구세청은 그래, 너 공제해 줄게. 자, 그러면서 덩달아 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세 세액공제 이제 받는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나과장시에 이제 소득이 드러나게 됐고, 그러면 월세 받은 거에 대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냥 월세 올립시다라고 하는 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당신들이 월세 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월세 세액공제 받겠다고 만약에 세금 신고할 때 반영해서 알리면, 그러면 당신들 월세 올릴 거야 라고 협박을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현실 세계는 그래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파악하는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월세 임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정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냐? 또 사업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난 사업자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자는 대체 뭐야? 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작은데 그 세금 나오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내가 신고하는 거야? 그죠? 자, 가산세는 내는 거야? 괜히 불안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월세 받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월세 주택 임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세에 대해서 이제 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는 인지는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제 보시면 되고, 먼저 주택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택이란 건 과연 뭐냐? 주택 임대에 대해서 세금 낸다는데,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해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 목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공부상에 봤더니 주택 용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럼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질을 반영해서요. 자, 근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 하면 사택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택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임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잠깐 보는데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월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뭔가 사업활동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소득원이 창출되고 있는 자들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 등록은 현행 세법 규정상 소득세법에 사업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사업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우리 세목들이죠. 이 두 가지 법에서 사업자 등록 의무라고 하는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세법은 아니지만 임대주택법에 관련해서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는데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소득세법에서는 살펴보면요. 사업자는 자, 사업소득이라고 아까 우리 소득세, 종합소득 안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그죠? 사업소득이 뭔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활동을 하면 일단은 대외적으로 난 사업자예요 라고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취해야 된대요. 그게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요약을 해보면 사업자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 하면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사업도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임대를 받게 되면 월세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요. 당연히 등록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랑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속하느냐를 보시면, 우리가 봤지만 개인의 소득인 이 소득 안에서, 매년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었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가 되는 별도로 떼서 과세하는 어쩌다 한 번 과세하는 거니까 우리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이런 체계 안에다가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별도 떼는 거 봤었고요. 매년 발생한다고 보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자 있고 배당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근로 있고 연금 있고 기타 있고 있는데 그 안에 사업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뭘 하라고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를 소득세법 안에서 틀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것이 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은요. 일단 하라.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가산세나 이런 규정이나 징벌 규정 같은 것들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네요. 등록하라고 돼 있지만 등록 안 해도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고자 이제 만든 제도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등록 의무는 있으나 제재는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자, 그럼 소득세법 있다면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부가가치세법 있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요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업자 등록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에 가보면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이란 거를 진행하라라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뒷차시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쪽 법에서는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가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쭉 했을 때 이루어지는 전체 매출액에 매출되는 금액의 1%만큼의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해서 벌어들인 매출이라는 금액에 수익 금액 그 소득도 아니고요. 매출이라는 전체 판 거에 대해서 전체 금액 1%만큼 매기겠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매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깁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네.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란 절차를 취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 부가가치세법 규정 안에 다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안에서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그게 이른바 면세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에 또는 딸린 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면세라 한다. 면세. 면세는 부가세 안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차시를 다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에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뒤에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니까 그때 듣고 좀 더 맞추신 걸로 하시고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일반적으로 자, 소비세로서
부가가세는 소비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기를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하나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소비하게 되면 그에 대한 10%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부가가세예요. 자, 그럼 그 부가가세는 누구나가 10%씩 부담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점이에요. 부가가세가 10%가 부담이 된다는 게 나도 너도 누구나가 10% 부담을 하는데 이걸 소득에다 대입을 해보면 나는 조금밖에 못 버는 자예요. 쟤는 봤더니 많이 버는 자야. 그런데 누구나가 10%만큼의 소비세를 내면서 부담을 하고 살아간대.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의식주 등에 관련된 것들은 면세라고 만들어서 부가세를 안 매기는 걸로 하자. 이게 면세제도인데요. 그 면세제도 안에서 주택의 임대가 면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임대를 들어가 사는 자들이 소비하는 건데, 주택이란 건 소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임대로 받는 거에 대한 과세할 때 과세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런 취지도 좀 가미가 돼서, 그래서 이때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만은 면세하겠다. 주택의 임대 서민들을 위해서 면세하겠다. 그럼 면세의 기본적인 취지 입각해서 면세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가 아니고 반대말이 과세, 면세가 있는데 과세가 아니고 면세가 되면 그럼 우리 부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사업자가 부가세법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종을 배제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의무 자체를 대부분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면허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우리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아까 봤던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 1%만 관세세 내는 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는구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도 의무는 있지만 제재는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뭐야? 사업자 등록이란 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월세 주택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자, 월세 주택 임대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는 지금 결론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사업자는 안 해도 되는 거네, 그죠? 안 해도 되는 거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된다. 자, 그러면 소득세에 관련된 신고납부 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에서 등록이란 거가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이 소득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월세 받으면 너 세금 내야지. 물론 구체적으로 뒤에 보시면 다른 얘기들 좀 나오는데 일단은 월세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상으로는 등록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라. 제재는 없지만 등록 의무 이행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낸다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신고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사업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업활동의 일환처럼 매번 월세 받으며 살아갔다면 그러면 당연히 신고 납부 의무를 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나 사업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라고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당연히 월세 임대료 받으면 세금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를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세금 측면에서 신고 안 했다고 납부 안 했다고 제재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 소득세법에서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사업자야. 너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하고 있지?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너 사업자 등록해. 근데 안 해도 제재는 가하지 않아. 제재는 없어. 일단 해. 하고 네가 임대료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다 세금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는 세금 안 내도 돼라고 하는 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집이 너 한 채밖에 없니? 1주택자야?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자는 비과세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1주택자 임대소득은 비과세. 아니,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대를 줘? 나는 집을 한 채를 내가 여기 볼게요.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내가 A란 주택으로 할게요. A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얘는 자, 월세 받으면서 임대를 줘요. 그리고 나는 B라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몇 채야? 한 채밖에 없죠. 나 한 채만, 이 A만 소유하고 있고요. B란 집은 내가 전세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A란 집을 임대 주고 월세 받는단 말이죠? 임대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할게. 세금 안 냅니다. 이런 자들이 되게 많다 이거죠?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자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비과세. 아시겠죠? 세금을 아예 안 걷는 걸 비과세라고 불러요. 비과세. 세금 아예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비과세 해주는 걸로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를 준 이 A한테 비과세를 해줘야 당연히 집 한 채밖에 없고 전세 살면서 임대 주는 경우는 이 집은 뭐 엄청나게 비싼 집도 아니고 일반 서민형 주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세금을 안 걷으면 아무래도 월세가 낮아지겠지. 그럼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 이게 도모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비과세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봤더니 이 집이 타워팰리스예요. 뭐 타워팰리스 사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의 상징이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짜리 고가주택이에요. 비싼 주택이야. 그럼 그 한 채를 가지고 임대 줬을 때 그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채, 1주택자는 비과세 한다고 돼 있으니까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죠? 심하고 우리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누굴 위해서 비과세 해주는 거야? 이 세입자인 서민을 위해서 지금 비과세 해주는 건데 이 고가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자한테 혜택 주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서민으로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 안 해준다. 집이 아무리 한 채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이 뭐라면 비싼 주택. 그거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공시되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되니까 이런 집들은 과세가 돼버립니다.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그 집이 한 채밖에 없지만 그 집이 어디에 있어? 해외에 있어? 아니, 해외에 있으면 해외 세입자들 세부담 낮춰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외 세입자들은 우리가 이뻐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이 한 채일 때 비과세하는 거지. 외국에 소지한 주택이 한 채라고 해서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자,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비과세 하겠다고 했죠? 집이 한 채만 있는 자는 비과세가 되는 거야. 자, 집이 한 채, 2주택자냐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택자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하겠다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반대로 집이 여러 채가 있다면 집이 두 채가 있네요. 또는 등등 더 많이 있다면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일단은 못 받는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못 받는다.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없네. 한 채만 있으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자, 근데 이때 집 한 채냐를 판단할 때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일반적인 소득세는요. 개인 단위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자, 뭔가 소득이 있을 세금 낼 때 자, 각각 개인별로 각각 자기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서 가족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가족에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그럼 각자 월급 받으면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이 소득을 합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세금 내나요? 따로 내요. 부부간에 뭔가 합치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합치는 거 없는데 특이하게도 한 채 이하 소유자 비과세하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일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랑 합쳐서 판단은 됩니다. 배우자를 합쳐갖고 판단은 됩니다. 배우자 합산 주의하셔야 돼요. 남편 앞으로 한 채, 와이프 앞으로 한 채,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야. 그럼 비과세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가능성 높지 않은데, 자, 전대나 전전세 주택도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전전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본인 소유의 집이 한 채가 있어요. 1번 주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주택은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 한 채고요. 소유한 거. 남한테 전세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세 들어가갖고요. 바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살았나? 전세로? 근데 아들내미가 뭔가 학교 때문에 좀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집주인한테, 이 2번 집 소유주, 여기 두 번째 집 이 소유주한테 전세 계약을 좀 해지합시다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뭔 소리냐. 아직 전세 기간 1년 반 남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사는 가긴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전세 들어간 지위, 임차인의 지위로 있지만 내가 그러면 세입자 찾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남한테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집에 또 가서 거기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전세, 전대. 전세 들어가서 이 집을 내가 소유주가 아니지만 집주인이 완강하게 너는 전세 들어간 기간 동안 살아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집주인 동의를 받아갖고요. 나는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줄게요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그렇게 하래. 네가 찾으래.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 들어간 사람이 다시 이 집을 남한테 전세 주는 경우 자기 건 아니지만 이걸 전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자는 자기 소유로 한 채가 있지만 이 전대한 주택도 뭘로 본다? 내 소유는 아니지만 소유로 봐서 집이 두 채가 있는 게 돼버리니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전대에 들어간 주택도 전대해준 주택도 주택 한 채로 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많이는 없겠죠, 그죠? 다시 내가 원래 한 채에 그리고 남의 집 전세 들어갔어. 근데 전세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돼서 남한테 다시 제3자에게 전세를 다시 주는 경우가 전대라고 부른다. 요 경우에는 이 주택도 나의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이 두 채가 돼버려서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1주택 이하 소유자만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구나.